제4절 형사정책의 연구 대상입니다. 이제 목차를 보게 되면 1번 범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범죄가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가 보시게 되면 범죄인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보시게 되면 피해자가 나오죠. 그래서 연구 대상으로서 범죄, 범죄인, 그리고 피해자를 봅니다. 과거에는 이 범죄와 범죄인 이것을 위주로 설명했었는데 이 피해자에 대한 개념이 2차 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피해자의 개념이 이제 연구 대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범죄인, 피해자까지 이 세 가지를 이제 연구 대상으로 보고 있죠. 자, 첫 번째 범죄를 봅니다. 형식적 의미 범죄가 있고 실질적 의미 범죄가 있는데, 자, 먼저 형식적 의미 범죄입니다. 이것은 형법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범죄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을 말합니다. 즉 형법 조문에 규정된 행위, 살인, 절도, 사기는 전부 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 의미 범죄라고 하는 것인데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개념이다. 그렇죠? 형사 입법을 통해서 범죄인지 여부가 정해지게 된다. 그랬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 해석하는 데도 유리하고요. 또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기준이 된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그렇죠? 법에 정해져 있을 때 이것이 자의적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 권리를 보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장적 기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실질적 의미 범죄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사회 유해성,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적 행위는 모두 다 범죄다 라고 보는 것이 실질적 의미 범죄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에 따랐을 때 이것은 범죄화와 비범죄화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실질적 의미의 범죄다는 것이죠. 기준으로서는 위에서 보았듯이 사회 유해성, 법익 침해성 나와 있고, 자, 이것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대성이고 가변성이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 의미 범죄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로서는 개별 현상으로서의 범죄가 있고 집단 현상으로서의 범죄가 있네요. 밑에 개별 현상 밑줄, 집단 현상 밑줄 보시고 읽어보시면 돼요. 자, 어려운 거 없고요. 기출문제 가보시게 되면 집단 현상으로서의 범죄는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둘 다 됩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자, 절대적 범죄가 있고 상대적 범죄가 있어요. 먼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형법상 금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반윤리성, 반사회성을 인해서 비난받는 행위다 라고 보고 있고, 살인, 강도,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잖아요. 어떤 국가에서는 처벌하고 어떤 국가에서는 처벌하지 않고, 과거에서는 처벌했는데 오늘날 처벌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 자체로 반윤리성, 반사회성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범죄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팔로는 이를 자연범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가로팔로는 뒤에서 배울 것이고요. 상대적 범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아요. 국가들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 간통이죠. 간통은 처벌하는 국가도 있고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간통을 처벌했었어요. 형법 규정되어 있었는데 위헌 결정 받게 되면서부터 형법에서 빠졌죠. 그래서 오늘날은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다. 이것은 상대적 범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탈행위를 볼게요. 자, 일탈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대가 되는 행위와 모범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일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는 이렇게도 정의가 되고 있어요. 특정 사회의 집단적 사회규범이나 행동규칙에 위반된 행위를 일탈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각각의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연구 대상 볼게요. 자, 이것은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1번. 자, 알코올 중독, 자살, 기도, 그다음에 가출, 학교 자퇴와 같은 행위도 연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즉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알코올 중독, 자살, 기도 등등 이런 것들도 주된 연구 대상이 된다. 까지 봐두시면 되고요. 밑에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범죄화를 볼게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신범죄화가 있고 과범죄가 있어요. 자, 신범죄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요건을 창설하는 것을 신범죄화 이렇게 말하고요. 비범죄화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되어 있네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환경범죄, 경제범죄, 컴퓨터범죄, 교통범죄 이런 것이 신범죄화가 되는 거죠. 자, 환경범죄, 경제범죄, 컴퓨터범죄, 교통범죄는 조선시대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는 없었지만 오늘날에 들어오면서부터 등장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신범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범죄화 볼게요. 가정이나 지역 공동체 등 비공식적인 통제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서 그것이 담당하던 영역을 형사법으로 규율하게 된 것을 과범죄화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밑에 과범죄화는 특별형법을 비대화시키고 형법각칙을 형해화된다는 비판점이 있긴 한데 뭐 이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또 위에 것까지만 봐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선 범죄인 보겠습니다. 범죄인이 뭔지는 개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읽지 않고. 자, 그 밑으로 내려와서 범죄인 분류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롬브로조 나왔네요. 롬브로조. 자, 롬브로조는 뒤에 아주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일단은 범죄인 분류 관련해서 일단 요 범죄인 분류를 해봤던 학자들을 볼 텐데 첫 번째 롬브로조입니다. 밑에 롬브로조는 자, 맨 밑에 내려오시게 되면 자, 인류학적 관점에서 생내적 범죄인을 주장하였고 그 저서를 통해서 그 분류 및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대표적인 범죄 인류학파입니다. 그래서 인류학파를 나중에 따로 배울 텐데 일단 범죄 인류학파 정리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는 것은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롬브로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나눴는데요. 이 6개 앞글자 따셔야 돼요. 생, 정, 격, 기, 상, 잠. 생정, 격기, 상, 잠. 누가? 롬브로조. 자, 일단은 생내적 범죄 볼게요. 자, 선천적으로 범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즉 날 때부터 범죄인이라는 거, 태어날 때부터 범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이놈은 초범은 무기를 쳐야 되고요. 누범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사형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사형을 찬성론자. 정신병과입니다. 정신병. 생내적 범죄인과 함께 전형적인 범죄에 속한다라고 말했고 격정범, 기회범죄인 읽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내적 범죄를 잘 받으셔야 돼요. 초범은 무기, 누범은 사형에 처한다. 나머지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다시 롬브로조 정했던 거 생, 정, 격, 기, 상, 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생정, 격기, 상, 잠 롬브로조. 자, 됐죠? 밑에 기출문제 가보시게 되면 사회학파 아닙니다. 범죄 인류학파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요 밑에 6종류도 말했죠? 그 다음에 롬브로조는 생내적, 정신적, 기회, 과실범은 뒤에 가로팔라가 정했던 것입니다. 가로팔라 과실 틀렸고 사형을 과해서는 안 된다. 아니 사형 찬성론자입니다. 틀렸고 자, 페리 갑니다. 자, 페리는 범죄인을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누었는데 일단 각주부터 먼저 볼게요. 자, 페리는 롬브로조가 자기 스승이에요. 스승. 이 스승인 롬브로조가 생물학적 원인에 집중한 나머지 사회적 영향을 무시한다고 비판하였고 이 사람은 이 생내적 범죄 외에도 이 사람은 생물학적 범죄 원인 플러스 외에 여기 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라고 해서 이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페리도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 사람은 롬브로조의 제자였는데 프랑스에 유학 갔다 왔습니다. 프랑스 물 먹고 왔어요. 거기서 이 사회학을 도입을 하게 되죠. 두 가지를 다 고려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 생, 그 다음에 정, 격, 기, 상이 들어오네요. 색깔 칠하시고. 색깔 칠한다. 생, 정, 격, 기, 상. 앞에선 어떻게 됐나요? 생, 정, 격, 기. 똑같네요. 여기까진. 생, 정, 격, 기 똑같은데 상도 똑같네요. 상. 그러니까 생, 정, 격, 기, 상. 요 5개 똑같은데
그쵸? 이 5개는 페리하고 똑같네요. 페리하고 생정 맞죠? 생정 격기상 그쵸? 근데 롬브로쩌는 잠이 더 있어요. 롬브로쩌는 잠이 더 있다. 여기서 페리는 생정 격기상 똑같은데 차이가 있어. 차이가 뭔가 하면 여기 생리적 범죄 관련해서 이것은 무기 격리시켜야 하므로 유형에 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로 열고 사형제도를 반대한다. 사형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두셔야 돼. 스승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제자인 페리는 사형제도에 반대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기출문제를 가보시게 되면 페리는 롬브로즈와 달리 사회적 요인을 중심해서 생내적 범죄인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부정하진 않았다는 거죠. 사형제도 아니죠. 틀렸고. 그래서 생내적 범죄에 대해서 롬브로저는 사형을 찬성하였지만 페리는 사형을 반대했다. 맞죠? 그리고 생정격기 상이지 확신은 아니에요. 틀렸고. 됐죠? 그것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나머지 요 내용들은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는 거 아니다. 앞에 것도요. 앞에 것도 이거 보는 거 아니다. 보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생정격기 상잠 그 다음에 생내적 범죄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이 내용 필요 없다 그랬어요. 네, 가로 8로 가볼게. 자, 가로 8로는 자 밑에 각주 가볼게요. 가로 8로는 자연범, 법정범으로 크게 구별하였고, 그쵸? 밑에 그러한 시도는 이탈리아 학파 범죄 인류학의 생물학적 유에 덧붙여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짬뽕시켰네요. 보호직심에 나온 적이 있고요. 각주 전부 다 받으셔야 돼요. 요 2번, 3번, 그 앞에 1번 받으셔야 됩니다. 자, 가로 8로 가볼게요. 자, 자연범, 법정범, 그쵸? 그 다음에 과실범, 색깔 칠하시고. 자연범, 법정범, 과실범. 그 다음에 이 자연범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범이 뭔가 하면 야가 바로 생내적 범죄인이에요. 생내적 범죄인. 롬브로트가 말했던 생내적 범죄인을 가로 8로는 자연범이라 불렀던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죽여버리자.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가로 8로는. 그러니까 롬브로쪼, 페리, 가로 8로 전부 다 이탈리아 사람들인데 이탈리아 사람이고 범죄 인류학파인데 이 롬브로쪼하고 가로 8로는 찬성하지만 사형에 찬성하지만 페리는 반대한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 윗줄에 가보시게 되면 자연범이라고 하는 것은 연민과 성실의 정이 침해되었거나 결여가 되었다. 이게 바로 생내적 범죄인이거든요. 자, 이들에게는 어떠한 사회정책이나 제도도 CR조차가 안 먹힌다는 거죠. 죽여버리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정범은 정기 구금해야 되고요. 과실범은 불처벌이다. 불처벌.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연범은 사형, 법정범은 정기 구금, 그 다음에 과실범은 불처벌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가로 8로는 법죄인, 비범죄인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 리스트 볼게요. 자, 리스트.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범죄인을 어떻게 구별했을까?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자, 리스트는 목적형 입장에서 처벌되어야 할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여야 한다. 이렇게 보았고 형벌의 목적을 개선, 위하, 무해와 요 세 가지로 나누었고 밑에 그 유형에 따라서 목적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았네요. 올라가 보시면 그래서 리스트는 어떻게 나눴습니까? 개선이 불가능한 자, 그 다음에 가능한 자, 그 다음에 기회범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불가능한 자는 어떻게 한다? 무해와 조치를 해버리자. 무해와 조치. 종신형에 따른 무해와 조치. 개선 가능한 자는 어떻게 한다? 형벌을 부과하면 된다. 형벌을. 다만 단기자형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고 자, 기회범은 위하를 해버리자. 위하. 겁을 주자는 거죠. 자, 벌금형 정도가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단기자유형도 가급적이면 피해버리자.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스트는 범죄인 유형을 개선 불가능자, 가능자, 기회범 이렇게 정리를 했다, 나누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가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단기자유형 효과적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개선 불가능한 자는 격리 수용하는 무해와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고 맞죠? 그 다음에 개선 가능한 자는 개선시키고 개선 필요 없는 자는 위화시키고 불가능한 자는 격리시키자 이렇게 나누었죠?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아샤펜브루크 볼게요. 자, 아샤펜브루크는 밑에 각주 나와 있네요. 자,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을 결합해서 범죄인으로부터 생겨나는 법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해서 7가지 이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사람 아샤펜브루크. 이렇게 해도 출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7가지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앞 글자를 한번 따버리게 되면 우, 격, 기, 예, 누, 관, 직. 우격기, 예누, 관직. 몇 번 외우시면 내 거 됩니다. 몇 번 외우시면 앞 글자 따면 우격기 됐어요? 그 다음에 예누, 관직. 우격기, 예누, 관직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이 내용 필요 없어요. 이 내용은 필요 없다. 아시겠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우격기, 예누, 관직 요것만 나온 적이 있어요. 요것만 2번 나왔습니다. 우격기, 예누, 관직. 그래서 우발, 격정, 기회, 예모 그 다음에 누범, 관습, 직업, 우격기, 예누, 관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7종으로 분류하였는데 우격기, 예누, 관직 할 때 확신 없죠? 자, 우리나라 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 글자 따면 돼요. 우상심사소 이렇게 우상심사소 5가지 우상심사소 우발, 상습, 심신장애인, 사상범죄인, 소년범죄인, 우상심사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오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심신장애인 해서 형법은 심신상실자를 처벌하지 않죠. 심신미약자는 필요적 감경하고 있다 했는데 이건 과거법입니다. 몇 년 전 최근에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뀌어서 이것을 임의적이라고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됐어요? 됐죠? 그리고 나머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 없고 그냥 우상심사소 아샤펜브루크는 우격기, 예누, 관, 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제가 강의하지 않은 거 외에는 공부하지 마세요. 그거 괜히 쓸데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집 몇 번 돌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